박은영의 머니머니 2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깨알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네. 너무 칭찬이 많아서 익숙하죠? 제 착각인가요? 네. 팬 JHK님이 경제학과인데 부끄럽게 경제 뉴스가 매우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매우 설명을 잘하셔서 덕분에 조금씩 이해가 되고 아니 있습니다. 원장님 네. 이런 건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본인이 직접 읽으시면 자화자찬이 되는 거거든요. 네, 쑥스럽네요. 네. 아유 참. 제가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네. 윈윈00님. 네. 김원장 기자님의 경제 이야기는 대본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네. 외우시나요? 아니면 네, 대본 써서 합니다. 네. 대본이 없긴 여기 다. 근데 직접 쓰시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날 원고죠. 날 원고. 평상시 메모 습관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머릿속에 저장. 김원장 원장님의 IQ는 150이 넘는 걸로. 고등학교 때 114 나왔었습니다. 그런 거 직접 하셨나요, 검사를? 네,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전 시골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FE4MI 채권값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해 드렸죠? 네. 그런데 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폭등하나요? 라고 폭등할 수도 질문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3% 받을 게 2%밖에 이자율을 못 받는데, 그런데 이 채권의 수익률이 만기 때 주는 이자율이 4%다. 그럼 4%야? 그 채권 나한테 팔래? 근데 조금 더 줄게. 네. 채권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왜 폭등할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에요. 은행도 발행할 수 있고 회사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도 발행할 수 있고. 네. 자, 채권을 제가 이렇게 근데 돈에 비해서 채권이 너무 별로네요. 괜찮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채권값이 요즘 별로 안 좋으니까. 네네. 네. 채권을 이렇게 드리고 자, 발행하고 돈 여기 돈을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왜 채권값이 폭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발행 기관들이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받는 이자율은 그냥 월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 네. 자, 월세로 한 6% 정도 받아요. 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아파트에 월세를 한 6% 정도 받는데 이자율이 갑자기 확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한 3, 4% 하던 게 2%로 낮아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A라는 친구가 그 아파트 좋은데 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투자. 월세를 한 6%씩이나 받으니까 좋은데 하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월세 계약이 20년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 그런 건 없지만 아파트 시장에 채권 시장에 있잖아요. 네. 만기가 10년물, 20년물. 그러면 그 채권 값은 우와 급등하겠죠. 그렇겠죠. 내가 살게 20년 동안 6%씩 받아 지금 이자가 2%로 뚝 떨어졌는데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죠. 네. 자, 쉽게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FE4미님이 물어보신 거, 왜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값이 급등할 수 있느냐? 있겠지. 아파트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역시 아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데는 원장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익숙합니다. 그런 칭찬. 칭찬이 가면 좀 오는 것도 있어야지 너무. 네. 제가 옆에서 보조를 잘해서입니다. 네. 네. 엄마 옷은 왜 입고 왔어요? 엄마 옷 아니고요. 엄마 옷 엄마 같아 옷인데요? 보이나요? 오늘 크리스마스 어머니 분위기. 집에 계시는 걸로. 집에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팬 JHK님, 그리고 윈윈00님, FE4미님, 그리고 이동범님, 창 3280님 이상 5분께 저희가 김원장 원장님이 쓰신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깨알 같은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지난주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 복습 좀 잠깐 할게요. 오늘은 복습 들어가나요? 네. 중요한 걸 배웠기 때문에. 지난주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큰 정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큰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작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크려면 세금 많이 걷어야 합니다. 네. 정부의 역할 작은 정부는 세금 조금 걷습니다. 조금 걷고 시장에 맡겨두고 네. 큰 정부는 시장에 맡겨뒀더니 시장이 너무 엉터리더라. 규제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간섭 많이 합니다. 작은 정부는 간섭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가 맞느냐? 이것이 경제학의 지난 100년간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네. 언제부터냐? 딱히 나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큰 기준으로 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이제 케인즈의 넥타이를 맨다고 박은영 아나운서가 이야기했죠. 그때부터 이제 케인즈의 시대가 왔고 70년대 말 영국에서 대처가 집권을 할 때 81년 또 레이건 또 두 사람이 친했어요. 친구였어요? 아주 친했어요. 네. 네.
두 사람이 집권을 할 때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하지 말자. 작은 정부가 경제학적 이론은 역시 아담 스미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자 이런 거예요. 정부는 아담하게 있자 뭐 이런. 그런 대처가 70년도인가 교육부 장관을 한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저 수상을 하기 전에요. 학교에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우유가 무료로 지급되는데 저도 먹었었어요. 네, 돈 내고 사 먹자. 돈 내고 사 먹자.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많은 서민들이 국가가 우유를 뺏어갔다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자 생각해 보죠. 우유는 정부가 무료로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무료로 주면 좋죠. 그렇지만 사실 그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 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작은 정부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말자. 우유는 그냥 자기가 사 먹자 먹을 사람만.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네. 버릴 거 아니냐. 우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고요. 큰 정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유조차 국가가 지급하지 못하면 가난한 서민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란. 결국 정부가 어디까지 간섭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거는 정말 끊임없는 논란의 문제일 것 같고 네, 맞아요.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서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어떤 경제 정책의 근거가 될 만한 경제학 이론을 만들어내면 네. 노벨 경제학상 타는 거예요. 정말요? 간단하죠. 그럼 원장님이 한번 타주시면 안 뭐 될까요? 그 정도 학식은 없고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살짝 복습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친절한 경제 뉴스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융당국이 금융 관련 주식을 네. 이제 공매도를 허가했다 이렇게 네.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에 금지해 왔거든요. 네네. 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공매도 금지해 왔는데 그중에 이제 다른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금융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묶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것까지 풀었어요. 이제 공매도가 완전히 자율화된 거예요. 네. 공매도가 무엇이냐? 영어로는 short sale 나오고 있죠. 오, 쇼세일이요? 증시에서 우리의 공매도와는 좀 다른 뉘앙스네요. 그렇죠. 증시에서 영화 보면 뭐 short 한다고요. short 이 팔자는 뜻이에요. 증시에서 short은 팔자고 long은 붙들고 있자 사자는 뜻이에요. 네. 말 그대로 네. 공매도 네. 없는 걸 판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정말 훌륭합니다. 네. 무형학과 나온 거 맞아요. 네. 그 맞아요. 없는 걸 파는 거. 없는 걸 어떻게 팔아요? 빌려다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파느냐? 저 박은영 아나운서가 주식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거 나 좀 빌려줘. 내 100주만 빌려줘요. 어. 내가 저 보름 있다 갚을게요. 네. 요 100주를 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팔아요. 그럼 내가 이거 1,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이 주가가 진짜 떨어졌어요. 90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100주를 900원에 사요. 그럼 주당 100원 이익이 남았죠. 네. 그래가지고 그 100주를 사서 박은영 아나운서 돌려줘요. 자, 박은영 아나운서 다시 100주가 됐죠. 저는 주당 100원을 100원의 시대 챙겼네요. 차익을 챙겼죠. 네. 공매도예요. 간단하죠. 뭐 이런 게 아니 이런 게 누가 하냐고 주식시장에서 많이 이런 게 많이 해요. 많이 해요. 2008년도에는 공매도 비중이 심지어 8%까지 전체 거래에서 8%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네. 아니 그렇다면 제가 네. 갖고 있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떨어질 걸 예측해서 미리 네. 샀다가 네. 파는 다시 되판다는 공매도예요. 거잖아요. 투기성이 강하죠. 네. 이야, 이거 뭐 공매도. 전쟁이가 돼야 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돈 하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용만 있으면. 일단 박은영 아나운서한테 주식을 빌려와야 할 테니까. 네. 신용이 없으면 빌려주지는 않을 아유, 테니까. 우리 원장님 정도야. 뭐. 네. 투기성이 강하다. 그다음에 주가 폭락을 부추길 수 있어요. 부추긴다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규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멀쩡한 회사예요. 네. 주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 제가 주식을 빌려요. 100주를 빌려요. 실제 100주 빌리겠어요? 10,000주씩 빌리겠지. 뭐. 어마어마. 50,000주씩 빌리겠죠. 하긴 100주 해봐야 뭐 돈이 네. 얼마 안 될 테니까. 10,000주를 빌린 다음에 박은영 아나운서 시집 간다대 이렇게 해서 주가 폭락을 유도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가가 실제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차익을 얻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해요? 불법인 거죠. 절대 반칙인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작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1815년에 그러니까 약 뭐 200년 전이죠 거의.
워터루 전투 아시죠? 네네. 다시 이제 프랑스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과의 연합군. 마지막 일전을 하러 이제 워터루에 가서 영국과 프로이센의 연합군과 이제 마지막 속된 말로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영국이 이겨서 나폴레옹은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연합군이 이기는데 당시에 워터루 전투 때 영국군이 이길 거라는 정보를 먼저 취득했대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런데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영국군이 진다. 채권은 공매도 하려고 빌려놓고. 네. 그러면 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헐값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두두두두두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때 다시 사서 갚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렸다. 알고 보니까 영국군이 승리를 해서 네. 급락한 다음에 싼 가격으로 되사서 갚으면 되니까.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왕창 빌려놨다가 네. 이런 식으로 공매도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친 거 아니에요? 사기친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네. 생각해보면 이 시장에는 부작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하다가 정부가 다시 풀어준 거예요. 왜 풀어줬느냐? 아무래도 금융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으니까 거래가 줄면 금융권이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줄고 금융상품이 줄어들면 금융권 전체의 매출, 볼륨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볼륨이 줄어든다는 건 경제가 후퇴한다는 거거든요. 기업도 매출이 줄지만 정부는 그걸 우려한 거죠. 부작용 우려는 많이 줄었으니까 잘 정부가 감시하면 대신에 시장을 좀 살리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하. 자 공매도 다시 시작해 허용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침체가 돼 있고 네. 그 양이 줄어드니까 네.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바로 풀어줬다. 그런 측면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떨어질 걸 예측하고 네. 요걸 샀다가 네. 진짜 실제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네. 이제 시세를 원래 시세대로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헐값에 차익을 사서. 얻고. 네. 근데 만약에 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더 올랐어요. 그럼 망하죠. 예를 들면 전지현 그럼 씨처럼 망해요. 네. 네. 결혼 전에 인기 많다가 네. 보통 여배우는 결혼하면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광고도 더 많이 찍고 영화 드라마도 더 많이 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그런 예는 어떻게 찾아내요? 갑자기 우리 원장님께서 전지현이라는 세 글자 얘기하자마자 얼굴이 부끄러워지시는 아, 좋아요. 좋아하시나요? 네. 올 초에 저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 캐피탈 같은 미국의 유명한 이제 글로벌 IB들이 투자은행들이 네. 중국 시장에서 금을 엄청 공매도했대요. 오. 또 투자 등급도 이거 매도다. 이거 팔아라. 매도 추천을 한 거죠. 네. 금값 떨어질 것이다. 네네. 자기들은 제값에 빌려서 팔고 금값이 떨어지면 헐값에 사서 갚으면 차익을 얻는 거죠. 그랬는데 금값이 떨어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야 금값 떨어진다. 중국 사람들이 투기성이 강하고 네. 현금을 갖고 있고 금을 좋아하잖아요. 어. 금을 갑자기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매도 추천하니까 금값이 떨어지다가 막 샀어. 막 사니까 얼마나 샀냐면요. 300톤, 우리 돈으로 18조 원어치를 샀대요. 단기간에. 그럼 막 올라가겠네요. 금값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이구야. 다시 사야 되잖아요. 골드만삭스는 다시 사야지 그럼요. 채워놓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야. 네. 말한 것처럼 투기니까 얼마든지 손실을 볼 수 있죠. 네. 그럼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네요, 그거는. 네, 뭐 본인이 판단해서 공매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샀다가 네. 주식 이제 결제를 돈을 많이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주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과의 민사적 관계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허용이 됐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오늘 네. 친절한 경제 뉴스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네. 아르바이트하는 제 친구가 네.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친구가 어떡하죠? 남자예요, 여자? 네. 여자예요. 남자였으면 네. 예뻐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원장님은 결혼을 하셨고요. 네. 아기가 2명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몇 푼이나 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또 주 평균 근무 시간이 16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몇 푼이나 번다고 거기서 또 몇만 원을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느냐. 네. 하지만 결론은 내세요. 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9%예요. 여러분이 내는 소득의 9% 정도를 보험료로 내니까 어휴
그 돈을 9%나 내, 10분의 1이나 내지만 사실 이 중에 절반은 사업주가 내거든요. 그럼 4.5% 정도만 내는 건가요? 네, 그건 사업주가 내고 내가 내는 돈은 4.5%밖에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사업주랑 저랑 반반씩 내지만 받을 땐 저 혼자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을 막 탈퇴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젊어서 내지만 나이 들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막 우려가 불안해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연금은 난파선이다. 뭐 이런.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국민연금은 난파선이다 이런 말인데. 네. 자, 오늘 국민연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입해 있거나 앞으로 가입할 건데 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는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는 알고 냅시다. 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이 실질 소득, 실질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냥 소득 대체율은 40%인데 실질 소득 대체율은 한 20에서 25% 정도가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100만 원 번다면 노후에 우리가 이제 60세 이후에, 원래 60세 이후에 연금 주는데 네. 국민연금이 자꾸 곳간이 비어서 우리 때는 아마 65세부터 받을 거예요. 조금씩 연령 수급 개시 연도를 늦추고 있어요. 네. 우리가 65세 이후에 받을 때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준다는 뜻이에요. 네. 얼마를 내느냐 한 달에 내기는 20년 동안, 20년이 만기인데 20년 동안 한 달에 한 9% 정도 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100만 원 벌면 9만 원 정도 월 보험료를 내는데 그중에 4만 5천 원만 내가 내고 4만 5천 원은 사장님이 내고 받을 땐 나 혼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라 버릴 거 아니에요. 물가 연동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요? 좋죠? 좋네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좋아요. 국민연금이 난파선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내고 많이 주니까 네. 언젠가는 바닥이 날 2060년 정도에는 계산하고 있죠? 네. 몇 살인지? 2060년 정도에는 곳간이 바닥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엔 유병장수 시대라고 네. 정말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네. 노인들도 많아지고 이러면 제가 나이 들었을 때는 네. 정말 국민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네. 걱정이네요. 국민연금은 20년 만기지만 더 낼수록 내가 받는 연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20년 만기지만 네. 20년을 채우지 않으면 또 급격히 줄어들어요. 받는 보험금이 만기를 못 채우면 마찬가지로 내가 20년 만기라고 해서 20년만 타는 게 아니고 내가 100살까지 살면 100살, 130살까지 살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잖아요. 기한이 없고 죽을 때까지 줘요? 수익률을 올리는 진짜 좋은 방법은 오래 사는 건데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지난 20년 동안 한 월 25만 원 정도 매달 국민연금을 낸 분이 지금 얼마 받고 있나 봤더니 105만 원 받아요. 20년 동안 25만 원 내고 지금 105만 원 받으니까 물론 4배예요? 20년 전에는 25만 원이 지금보다는 뭐 큰 돈이었겠지만 그렇죠. 물가로 따지면 하지만 단순 환산하면 물가를 빼고 환산하면 거의 4배를 받으니까 네. 국민연금이 정말 알차죠. 네. 원장님 그러면 수익률이 일률적으로 낸 보험료에 연동이 되나 봐요? 당연하죠.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는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국민연금이 또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험료를 내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중은 조금 덜 받고 또 아주 뭐 2만 원, 3만 원밖에 형편이 안 돼서 그 조금밖에 못 내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내게끔 그래서 소득이 10분위, 그러니까 상위 10%, 네. 뭐 9분위, 상위 20% 이런 사람들이 조금 손해 보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더 유리한 거예요. 사장님이 절반 내주고 또 저소득이라서 다음에 돌려받는 것도 많이 또 받을 부자들 좀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가입하세요. 네. 국민연금에서 나오신 분 아니시죠? 절대 아니에요. 커미션 받는 거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네. 국민연금 홍보대사 이정민 아나운서예요. 그렇군요. 저도 하고 이제 싶은데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잘 네.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홍보대사는 조수빈 아나운서던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박은영 저 아나운서도 뭐 하고 있죠? 하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KBS의 얼굴 이 프로그램 보시는 많은 그 공기업 관계자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개인연금 상품들도 많이 가입하잖아요. 네.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개인연금 상품은 다음에 또 제가 따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개인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처럼 월 얼마씩 내고 노후에 이제 우리가 얼마씩 받는 거잖아요. 정말 노후 상품이잖아요. 그 870만 구자 정도 지금
국민연금이 저 개인연금이 민간 보험사나 은행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사실상 뭐 전체 가구로 보면 거의 집집마다 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렇죠. 은행에 하면 이제 연금저축이고 뭐 보험사에 하면 연금 보험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보험 상품 뭐 운영 구조나 적립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뭐 보장성이 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결론만 말하면 국민연금보다 분명히 못해요. 왜냐하면 운용을 할 때 우리가 맡긴 돈을 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굴릴 때 사업비 구조 때문에 많은 돈을 떼고 굴려요. 많게는 30%까지. 우리가 한 달에 뭐 1년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1000만 원 맡겼다면 보험사나 은행에서 특히 보험사에서는 한 30% 많게는 25% 정도를 떼고 750만 원만 갖고 굴리기 시작하니까 네. 100만 원 갖고 굴리는 다른 금융회사 국민연금에 비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단 뭐 세제 혜택은 좀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결론 복잡하죠. 결론은 민간 연금, 개인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할 수 있든 아니다. 내가 아는 개인연금 상품은 저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높은 수익률로 많은 돈을 주게끔 설계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박은영 아나운서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네, 돈은 제가 내고 정말 보장이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박은영 시간 내주실 수 있죠. 그런 분이 나타나면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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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누구라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 박은영 아나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단 네.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걸 이제 증명해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개인연금 상품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개인연금 상품을 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그 첫 번째 순위는 국민연금이 된다는 것이죠. 명심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젊은이가 네. 난 국민연금 뭐 고갈된대. 난 그거 안 내고 있어. 나 연체 중이야. 나 대신에 개인연금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나 저 연금저축 유니버셜로 나 한 달에 70만 원씩 넣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네. 단언컨대 금융을 모르는 친구니까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오, 네. 아니 정말로 인터넷에 쳐보면 국민연금 연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네. 겁니다. 지금 정부가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죠. 이제 노인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는데 다 못 주겠고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부자 10명 중에 부자 3명은 빼고 좀 조금 형편이 어려운 노인부터 아주 어려운 노인들까지만 20만 원 줄게. 네. 단 여기까지는 야당도 동의를 했는데 네. 단 여기서도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노후에 많이 타잖아. 또 몇만 원 깎자. 정부 재정이 별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논쟁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그걸 왜 깎냐?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에서 나한테 그냥 주는 돈이고 노인들한테. 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건데 어떻게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기초연금을 주느냐 이게 논쟁인데 이제 정부 법안은 나와서 이제 곧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의 논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잖아. 당신 많이 받아가거든. 그러니까 조금 양보하자. 누가 덜 받을 것이냐 하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노후에 조금 더 가져가니까 당신이 조금 더 몇만 원 양보해라. 이게 이제 정부의 논리예요. 그렇군요.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고 네. 지금 계속 의논 중이신 거죠. 근데 원장님 걱정인 건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2060년 정도 되면 이제 고갈될지도 모른다.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되면 이제 저도 좀 타야 될 때가 되거든요. 저 열심히 내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못 받으면 개혁을 해야 돼요. 선진국도 그래서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연금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 일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받는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 조금 더 내고 젊은이들이 네. 어르신들이 조금 덜 내는 걸로 연금 개혁하면 어떨까요? 하면 뭐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무슨 소리야? 국가가 약속해서 내가 불입했는데 왜 내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 노부부에게 중요한데 이걸 100만 원으로 깎어 난리가 나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 네. 그 총리들 뭐 그냥 이거 개혁 한번 하려는데 홍역을 치르고 맨날 재선 떨어지고 이래요. 네네.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했어요. 유시민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때 한번 했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국민들이 잘 모를 때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가 이제 20년 조금 넘거든요. 네. 선진국은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걸 보고 어머니가 생활하시는 걸 보고
나도 국민연금 얼마 탈까를 정확히 알지만 우리 네. 국민들은 아직도 관심이 없어서 국민연금 내면서도 내가 얼마 탈지도 몰라요. 전화 한 방이면 가르쳐 주거든요. 아, 그래요? 안내전화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국민연금. 오, 저도 전화해봐도 돼요? 그럼요. 그러면 몇 살부터 뭐 64세부터 한 달 118만 원씩 지급됩니다. 딱 가르쳐 줘요. 이야.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타는 사람이 주변에 없지만 선진국은 다 타거든요.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 1차 개혁할 때 내는 돈은 그대로 내고 사실 내는 돈도 더 내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대신 받는 돈 조금 줄이고 네. 그다음에 연금 개시 연도 그러니까 그것도 61세부터 받는데 65세부터 받는 걸 좀 늦게 네. 타자. 돈이 그래서 사실은 2050년에 바닥난다는 걸 2060년으로 미룬 건데 아하. 그때 나온 이야기가 국민들 모를 때 개혁하자. 문제는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 이거 하고 싶겠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거든요. 국민들이 얼마나 반발을 할 텐데, 네, 그렇죠? 사실 하지만 우리 경제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오늘 친절한 경제 뉴스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결국 정말 중요한 노후 대비 1순위는 국민연금이라는 것. 네, 명심해 힌트 하나 주세요. 드릴까요?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조건이 있지만 그 전부터 미리 가입을 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더 많은 돈을 받게 돼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좀 넉넉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있는 자녀들까지 의무 가입자들인데 미리 가입을 시킨 일종의 재테크로 변질됐다 이런 지적까지 받는데 자 그들은 왜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닌 자녀들을 미리 가입시킬까요? 오늘 제가 청년들에게 드리는 힌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8번째 시간에는 공매도와 또 국민연금을 왜 가입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